이 경우 생명보험사 등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까지 모두 확인 후에 가장 낮은 금리 조건을 알아봐 줍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과 메일로 가장 많이 문의 주신 내용들을 추려서 주택담보대출 잘 받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정리해 드릴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30년 동안 장기간 상환하는 대출인 만큼 신청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노력하시면 상당히 큰 금액을 절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고금리에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오늘 소개해드리는 팁들을 활용해서 좋은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알고 계시면 향후에도 평생 이득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 계획 없이 주거래은행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뭔가 더 큰 혜택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거래가 없던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낮은 금리에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서 약간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 요청을 해서 간단히 계좌를 변경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주거래은행에만 목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여러분이 장기간 거래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낮게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은행에서 현재 책정하고 있는 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은 30년간 상환하는 장기대출인 만큼 최소한 거주하시는 지역 인근에 있는 은행 10군데 이상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잘 실천하지 못하시는데요. 업무가 바빠서 여러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실 경우에는 각 지점들의 전화를 돌려서 대략적인 금리 조건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건이 괜찮은 곳 3군데 정도가 추려질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규 분양 아파트이실 경우 보통 입주 예정자 카페가 생기는데요. 이 카페에 입주 예정자들끼리 대출에 관한 좋은 팁들을 공유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은행 관계자분들도 본인 지점에 좋은 조건을 홍보해 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정보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에 따라 그 차이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 약 0.2%에서 0.3% 정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해주는 대신 변동금리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후 어느 시점에 대출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대출을 받는 시점에 약 1, 2%대 저금리 상황이실 경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크겠죠. 이때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반대로 5% 이상의 고금리 시기에는 향후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선 변동금리를 택한 후 나중에 저금리 시점이 되면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저도 작년에 SC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30년 고정금리 2.8%로 받았고요. 앞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최소 10군데 이상 알아보시면 분명히 고정금리를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 못 찾으면 5년 고정금리 이후에 6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는 곳도 많으니까요.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원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세 번째 내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예상하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선행지표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쉬운 국가에 속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의장이 주기적으로 향후 미국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시면 미국이 11월 2일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였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국가 핵심 기관에서 허튼 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자, 미국이 저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한국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달러 의존도도 매우 높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는 당분간 상승 추세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에 따라 사람들의 돈은 안전자산인 예적금이나 국채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재테크를 다루는 유튜버들도 앞다투어 고금리 적금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 돈들은 어디서 빠져나올까요? 주식? 부동산 아니면 코인? 이것들의 각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5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 30대 또는 은퇴 이후의 시니어 계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현재 1금융권 은행 금리가 약 4%에서 5% 정도 되는데 반해 디딤돌 대출은 2%대, 보금자리론 대출은 3%대 이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만 2배 정도 나는 상황이죠. 두 상품 모두 정부 지원 대출로 고정금리 조건을 제공하고요. 디딤돌 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혜택이 있고, 보금자리론은 초반 납입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젊은 부부의 경우 한쪽이 일시적으로 퇴사를 했다가 대출 실행 후 다시 구직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룬 기존 제 영상을 상단에 카드로 걸어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째로, 만약 여러 은행 지점들을 모두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대출 조건을 찾지 못했을 경우 대출 중개인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생명보험사 등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까지 모두 확인 후에 가장 낮은 금리 조건을 알아봐 줍니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낮은 경우도 의외로 많고, 특히 생명보험사에서 받는 대출은 대출 서류에 서명한 날짜 기준으로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이 실행되는 날, 다시 말해서 이사가는 날짜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경우 신청 시점보다 약 0.2%에서 0.3% 정도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이 실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꼭 은행만을 고집하시지 마시고 대출 중개인이나 대출 중개 업체 등을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로,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실 때 은행에서 까다롭게 수많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이는 대출받는 고객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고, 담보물에 대한 적정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요구사항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을 안 해주면 어쩌지 하면서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속이는 등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이라는 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출이 잘 실행될 수 있을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각 지점별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현재 나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를 솔직하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째로는 중도 상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30년 상환 조건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30년 동안 상환할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은 약 7년 내외로 가족계획이나 여러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마다 이사를 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냥 목돈이 생겨서 빨리 갚아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실행 3년 이내에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유 불문하고 향후 3년 이내에 원금 상환이 예상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지점에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 50% 면제 또는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빠른 대출 상환이 예상되거나 단기간에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매할 계획이실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시고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 우대금리인데요. 우대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결정되는 이자율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2%에 가산금리 2%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4%로 결정되죠. 여기에 우대금리 0.5%만 적용받아도 이자는 3.5%로 많이 낮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손쉬운 우대금리 항목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급여이체가 있는데요. 월급을 대출 받는 은행 계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어려우실 경우 기존 월급 통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출받은 은행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0.2%에서 0.3% 정도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3건 등록 조건을 제시하는 곳도 많은데요. 관리비, 휴대폰비, 인터넷비, 보험료 정도만 자동이체를 시켜 놓으셔도 우대금리를 약 0.1%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시면 약 0.1%에서 0.2% 정도를 할인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매달 30만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단순히 카드만 변경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 외에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각 은행마다 다양하니까요. 어렵지 않은 것들은 가능한 모두 세팅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외에 더 좋은 방법이나 추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콘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